여러분, 서민을 위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요, 영화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없어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대선 때 엄청 떠들지만은 실제로 서민이라는 것은 표가 많기 때문에 민생 탐방을 하니, 그리고 소외계층을 방문하니, 시장통을 도니 하는 것이지, 아니 부자 동네만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 욕먹겠지 않습니까? 부자들 숫자가 얼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민 동네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의 정신이나 마음은 서민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노예가 있다 칩시다. 노예가요, 하루 해방되는 날이 투표 날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퍼지라는 걸 보면 꽉 막힌 사회에서 하루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사람 패고 죽이고 난동을 부려도 된다는 걸 가상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왜 그럴까요? 유럽에서 과거 중세 사회에 영주와 농노, 그리고 추기경과 농노, 이런 관계로 꽉 막혀서 서민의 삶이라는 게 희망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었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럴 때 좀 농사 지어서 먹을 게 좀 있는 계절에, 봄이나 가을에 뭘 합니까? 이 카니발을 하죠. 축제. 그래서 그 축제 하루만큼은 영주를 조롱하고 추기경을 조롱하고 권력자를 조롱해도 된다. 그건 뭡니까? 하루쯤 풀어줘야 억눌린 것들이 해소되어서 폭동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요. 오늘날 유럽 곳곳에 있는 축제, 일본 곳곳에 있는 축제 등이 다 기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투표라는 것은 가끔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 가지고 노예격인 서민들에게 당신들 울분을 푸는 행위를 허용한 것. 그래서 과거 중세의 카니발과 같은 의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요, 제가 두 가지 좀 의미심장한 기사가 났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되새겨 볼만한요. 한 30대 무주택 청년이요, 지금 자기가 동작구 오피스텔에 거주해요. 직장에 취직했지만 집 살 돈은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 언론은 뭐 이념적으로 기울어진 언론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언론과의 수차례 인터뷰 동안에 현타라는 요즘 젊은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을 썼는데, 현실 자각 타임. 즉 그에게는 현타라는 것은 열심히 살면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신념이 부질 없어지는 순간을 의미한다. 인터뷰 내내 한숨을 쉬던 그는 무주택 청년이 집값 폭등 시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구조적 한계와 깊은 허탈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이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이에요. 현재 강남구 소재 외국계 IT 정보통신 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대란로에 있는 대란밸리의 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올해로 사회생활 4년차, 취직하는데 다른 청년들처럼 시간이 좀 걸렸겠죠. 월 수입은 400만 원 수준이에요. 자, 젊은이들 중에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많게 받는 것도 아닌 중간 중상쯤 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에게 큰 자산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모가 경제적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평범한 수준의 직장이라고 여기지만 남들은 그래도 강남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월 400쯤 되니 은수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정작 이 씨는 유독 집이라는 문제 앞에 서면 막막한 느낌이다. 열심히 살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차도 사고 집도 사면서 평범한 중산층 삶을 즐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는 꿈도 꾸기조차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가지고는 집을 못 산다라는 운빨 사회를 체감한 30대 평범한 직장인의 한탄이 이어졌어요.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 실제 이거보다 좀 더 들어갑니다. 경기는 5억 3천인데 단순 계산으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해도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는 데는 22년, 경기에서는 9년 걸리죠. 그러면 반만 쓴다.
자, 반만 쓰고 살기도 어렵지요. 그런데 반만 쓰면 44년, 서울, 경기는 18년이에요. 그래서 월세, 식비, 보험,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을 고려하면 단순히 노동만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보다도 훨씬 가혹하고 아무리 아껴가며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도 그 몇십 배 빠른 속도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고. 이건 불가능한 현실이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519만 원이던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지난해 4,332만 원으로 2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으로 8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급 오른 것보다 아파트 가격이 4배가 더 올랐다. 그래서 부동산은 노력보다 출발선이 중요하다는 게 청년들의 공통된 현실 인식이라는 거죠. 수억대 자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거나 부모의 지원 덕에 교육을 잘 받아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정규직이 된 경우가 아니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수록 이 시처럼 소득은 있지만 자산은 없는 중산층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생은 운빨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집값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일자리 때문이다. 이 시도 집값이 싼 지방 이전을 고민했지만 현실적 제약 앞에 떠날 수가 없고 서울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서울에 있고 출퇴근을 해야 되니 현실적으로 지방에 가는 것은 어렵고 지방 회사로 옮기면 연봉이나 복지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서 어쩔 방법도 없다는 걸 체감을 했고 평생 서울에서 살았고 생활 반경도 이것에 있는데 이걸 놔두고 집값이 싼다는 이유로 월급이 낮고 커리어가 뭉개지는 지방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한 집값은 청년들의 욕망을 자극하지만 조바심과 불안을 키웠고 누구는 아파트 한 채를 사가지고 인생 역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씁쓸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단의 경험이 청년들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연끌 비투가 일상화가 됐지만은 집값이 계속 치솟으니까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살 기회가 없다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모두가 포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일단 한번 도박을 해보자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뛰어든다. 지금 한국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대요. 자,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라는 거예요. 선거일이지만 무주택자의 날인데 지금 대선에서 무주택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에 이 시가 비판하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실망스럽다. 공공분양이니 신도시 개발이니 이런 걸 하지만은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재원 방식도 빠져있고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333 청년주택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으로 마음에 들지만 정책 설계 구체성이 부족해 실현이 안 될 걸로 보인다. 이 공약은 결혼, 출산, 둘째 출산 3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임기 내 50만 채를 목표로 하지만 그러면 매년 10만 가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강조한 4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이런 대형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 인허가, 기반 시설 조성 등을 고려하면 입주 때까지 10년 이상 걸릴 건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안 될 거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서 노후도시 정비계획을 발표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했지만은 2022년에도 311만 가구 공급이라 했지만은 안 된 걸 들먹이면서 공급 늘린다고 주거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중에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은 11%밖에 없고 그래서 부모가 상위 10%냐 하위 90%냐에 따라 명확하게 자식의 삶도 정해져 있어요. 이재명이 신혼부부 맞춤 공공주택을 하겠다고 해도요. 지금 역대 모든 정권이 공공주택, 그거 대부분 임대주택이었죠. 이재명이가 임대주택이 아닌 소유도 가능한 기본주택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요. 선거 때도 말 못하는데
선거 뒤에 되겠어요? 그래서 대선 때 말하는 주택 공약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업자 배불려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장동, 백현동, 미래, 정자동에서 했던 걸 한번 보세요. 결국은 글로 가요. 처음에는 뭘 했어요? 판교 IT밸리 노동자들의 평당 1,000만 원에 헐한 집을 주겠다 했죠. 결과는요. 당시 최고 부동산 시세로 일반 분양되었죠. 임대주택은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게요. 대권주자들이 말하는 집 문제의 현실이에요. 윤통이 2022년에 청년 원가주택을 말했지만은 청년 원가주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호황되다. 또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늙고 병들면 누가 날 돌봐줄 거냐. 국민 10명 중 4명이 요양보호사에 의존할 거다. 40세 이상의 돌봄 인식 조사에서 배우자가 돌볼 거다 35%, 스스로 21%, 자녀가 돌볼 거다 4%, 40%는 긴급 상황에 도움 줄 이웃이 없다. 58%는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 48%는 집에서 죽고 싶다. 노후에 대해서 모두가요.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요양 문제에서요. 그래서 거주지에 살면서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는 비율이 80%고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택에 살면서 돌봄을 받고 싶다지만 이것은요.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자기를 돌볼 요양보호사가 있기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꿈이고 요양시설이 긍정적인데 요양시설에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요양시설에 가서 극소수는 편하게 지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학대와 방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 돌봄의 책임 주체가 국가라고 한 비율이 85%고 그리고 노인 돌봄 정책의 핵심이 공공성이라는 사람이 51%고 자 이걸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이 85%예요. 그래서요. 95조나 5+3 정책에서 노인 요양은 무조건 공공으로 가야 된다. 현재 요양병원에 맡기는 식 그리고 일부 극소수 공공요양원 제도 이것은요. 답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서민의 삶이 젊을 때는 집 때문에 늙을 때는 요양 때문에 불안한데 이래도 이런 정책의 변화를 안 가져오는 게 정치인이고 대선 때조차도 말을 안 합니다. 원가주택과 노인 요양의 공공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돼요. 근데 끝내 그만 안 합니다. 다른 핵심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